첫 번째 이슈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IPO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IPO에 나선 상장사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34개 사가 상장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개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48%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IPO가 굉장히 화랑을 보인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뭐 화랑 34곳 정도가 상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SK바이오팜이랑 사실 카카오게임즈 말고는 그닥 그렇게 큰 수익을 낸 거는 많이 없어 보이고요. 좀 대형급 이제 워낙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뭐 위더스 제약, 저도 이제 종목을 다 모르는데 제놀루션, 뭐 셀레믹스,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했고요. 2차 전지로는 에이프로라든지 뭐 TSI, 그래서 지금 관심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죠. BBIG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들. 물론 지수에 편입은 되지 않지만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은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그 따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간 종목은 두 종목밖에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일부 상승을 좀 많이 보였다. 그 외에 이제 리츠 종목도 한 4종목 상장을 했는데 리츠 종목이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뭐 주의 있게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에 이제 대여급 상장이 또 하나 남아 있죠. 이제 지금 청약을 오늘까지 오늘까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이제 오늘 뭐 경쟁률이 최종적으로 나올 거고 이제 앞으로 4분기에 가장 큰 대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이 얼만큼에서 시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뭐 시장의 관심은 제일 이쪽으로 쏠려 있고 4분기에도 여전히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6곳, 18곳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평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낼 것이냐에 대한 그런 보완책들을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좀 상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러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거래소나 이제 그 거래소 쪽에서는 좀 제한을 좀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반려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를 좀 뭐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시장이 좋은 시기에 상장하는 회사를 보면 대부분 약간 좀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도 상장 후에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접근하실 때 좀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든지 뭐 어제부터 SK바이오팜은 한 170만 주 보호해서 풀렸고요. 그 외에 이제 상장 바로 직후에 팔 수 있는 물량들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여전히 근데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은 이런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고 가격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뭐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물량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4분기에도 뭐 18곳 정도 상장이 예정돼 있을 만큼 계속해서 화랑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반기 때 우리가 봤듯이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잠깐 뭐 따상상까지 가다가 계속해서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이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또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흐름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앞서 잠깐 언급했던 리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와 해외 증시가 급격하게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했던 리츠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큼 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주요 상장 리츠 종목의 연환산 배당 수익률은 유가증권 상장사 배당 수익률의 2배를 웃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츠주
종목들도 좀 꽤 많아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8월 셋째 주 그때 큰 폭의 조정이 있었을 때 예. 한 20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빠질 무렵에 오히려 이제 이쪽은 뭐 거의 하락이 없었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모양이 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뭐 이제 한 10에서 뭐 15%까지도 올라오는 뭐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리츠가 좋냐, 뭐 배당 수익률이 6%가 확정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확정될 수가 없죠. 사실은 예, 임대 수익을 사실은 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엔 임대 수익을 뭐 임대가 많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현황이 나오면 사실 수익은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공모 리츠 같은 경우 리츠 펀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인지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6%라고 하는 건 평균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예상 수익률이지 사실은 확정된 수익률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증권사 이제 일단 일부 상장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5%라고 봤을 때는 좀 높은 수익률이지만 네. 2.5%도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할 때는 이쪽으로 좀 몰리는 모양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좀 투자를 하시려고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뭐 몰리시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게 종목을 보시면 그 안에 어떤 건물에 투자를 한 건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지가 다 나와 있고요. 뭐 해외 리츠펀드는 좀 곤란하겠지만 국내 리츠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을 가보실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러면 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북이나 강남이나 이제 주요 그 메인 상권에 사실은 임대가 안 돼 있는 공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유의하시고 좀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리츠주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로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보통은 또 부동산 투자 대안으로 이 종목들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사, 지금 임대 현황 같은 거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수익률 6% 같은 경우는 평균 또 예상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에 꼼꼼하게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에서 국내 빅2 석유화학 업계로 불리는 롯데케미칼이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롯데그룹은 그동안 롯데케미칼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 인수를 시도해왔습니다. 다만 당장 뭐 투자 관련해서 뭐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일단 주가는 잘 오르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주가가 최근 올라오는 건 이런 이슈보다는 본업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최근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이유 중에 이유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사에 보면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롯데 알미늄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같은 롯데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이 배터리 소재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롯데케미칼도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지금 뭐 가상의 시나리오가 좀 나온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히타치 케미칼이라고 해서 지금 일본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죠. 롯데케미칼에서 현재 근데 롯데케미칼 쪽에서는 여전히 인수를 하기에는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그 롯데 알미늄에 그럼 지분 관계도 없고 롯데 정밀화학은 31%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에는 주가에 반영되기 롯데케미칼이 좀 크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은 플러스 알파, 뭐 배터리 관련된 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와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라고 하면 롯데케미칼 주가에는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롯데케미칼이 주가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부분은 물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실적은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호석유화학이 사실은 그 라텍스 장갑 많이 팔리면서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장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수혜로 오히려 지금 포장용기의 이제 원료인 뭐 폴리에틸렌 P, 뭐 PP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원료가 좀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가 요즘 좀 좋아지면서 ABS라고 해서 지금 그 자동차 플라스틱 원료가 있습니다. 네. 그쪽도 지금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공장이 조금 더 다시 가동되거나 뭐 이런 가동률이 좀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금 원가는 굉장히 싸져 있죠. 뭐 유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저유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이제 마진폭이 커지면서 롯데화학의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다시 뭐 보셔도 될 자리이지 않겠나.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배터리 관련돼서 뭐 이런 이슈로 보시는 것보다는 뭐 3분기, 4분기 실적 추이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최근의 주가 상승은 배터리 업체 뭐 인수전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본업 회복 3,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워낙에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셨고 이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보자 본업에 집중을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들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